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강의는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강의에서 제2부 군인들이 동원된 비상계엄령의 실행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한 반쯤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실행이 있던 군사행동을 국회의사당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의문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제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국회의사당의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을 하는데 보통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군인들이 대오를 지어서 종대 혹은 횡대로서 위압적인 군홧발 소리라든가 발을 착착 밟는 군홧발 소리라든가 혹은 군가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 정리정돈된 모습으로 이 주변을 압박하면서 그 자기들이 그 지켜야 할 장소에 진입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텔레비전 중계로 볼 적에 군인들이 어슬렁 걸어 들어오고 또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정적으로 이렇게 좀 제발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는 방송, 그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그 과정도 도저히 그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예령이라 할까, 낌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시간에 군인들이 이미 국회의사당 주변이나 주요 포스트에 진주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엄령이 선포된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계엄령은 비상사태이므로 경과 시간이 있으면 실패합니다. 왜? 그 시간에 쉽게 말하면 체포해야 될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거나 숨어버리면 그 계엄령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계방송으로 지켜본 여러 정황들이 아무 준비가 없다는 거. 그 국회의사당에 이미 진주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가 일어난 이후 거기 진주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시민들에 의해서 점거가 돼 있으니까 그 점거할 수 없는 입장에 이르는 겁니다. 그 기본을 상실한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중계방송을 켜는 순간에 한 12시 반쯤에 중계방송을 보게 됐는데 전혀 이 비상계엄이 실행이 되지 않고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또 준비가 안 된 상황은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은 시간이 조금 동시간이든 조금 다른 시간에 그 비상계엄령이라든가 계엄령은 계엄사령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육군참모총장이 나와서 위협적이고 압박적인 태도로서 포고령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 방송에 중계가 없이 포고령이 선포되었다는 그 어떤 뉴스가 떴어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과정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그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준비도 전혀 없고 또 어떤 중계하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비상계엄이 선언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언론사들이 가장 중요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령 해체 의결을 하는 그것을 언론사들이 버젓이 중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국회의사당이란 중요한 포스트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계엄이 선포된 2시간이 지난 12시 반에도 그 지금 중계방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겁니다. 그것은 즉 언론사가 장악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북두 시민혁명군이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에 경험한 계엄 선포의 과정과 너무나 다르고 이 너무 어수선하고 허지부지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걸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12시 반에 그 증거를 남기려고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장비도 챙겨야 되고 이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설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 실행 과정이 실패한 이유를 한 3가지로 추론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그 군 부대 간의 협조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추론을 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군에서 전혀 계엄령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즉 대통령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인 체포조라든가 언론기관 등의 주요 거점 점거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없고 그러니까 군부대 출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국회라든가 언론기관 등 그 정변에서 혹은 비상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들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은 것은 이 지나치게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군 내부 간에 서로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갈등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준비가 있었는데 이렇게 출동하자고 서로 합의가 됐는데 겉으로만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동원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중계방송으로 볼 때 그 큰 국회의사당을 장악할 만한 인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넓고 도망가는 혹은 숨는 국회의원들을 생각해 볼 때 사전에 증거를 못했다고 하면은 야간 최소한 1개 대대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2개 대대 약 1000명 정도는 동원이 돼야 될 건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이 중계방송상으로 볼 적에는 약 한 200명 정도밖에 동원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군 부대들 간의 동원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어놓은 방첩대장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그 특공대 쉽게 말하면 공수부대의 1개 여단 그 중에서도 동원될 수 있는
그 일부 병력만 동원되지 않았나, 이런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병력 수에서도 출동한 병력 수에서도 이미 실패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동원되지 않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든가 프로그램이 없었을 것인데, 설사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상계엄령의 선포가 적극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 참모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무력 시위에 포인트를 두고 그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들이 동원될 수도 있다. 계엄령도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추론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체적인 실질적인 실행이 아니라 그 신용만 하고 만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무력 시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이에요. 하려고 하더라도 성공을 한 무력 시위를 하고 철수를 해야지, 그런 허지부지한 모습으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무력 시위가 아니라 무기력 시위예요. 무기력. 윤석열 대통령과 군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력 시위로서 그 지금 공산좌파 혹은 야당들에게 자중하고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시위를 했다고 하지만은, 도리어 이 군과 윤석열의 무능력이 드러남으로써 그런 의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보는 어제 비상계엄령 무력 시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유. 첫째, 적극적이어서 그 준비가 전혀 없었다. 두 번째, 군 내부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 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세 번째로, 비상계엄령의 군의 그 어떠한 실천 의지라기보다 무력 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세 가지의 이유가 그 군사 동원을 통한 비상계엄령 실행에 실패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엄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보직을 충암고 출신으로 임명하였는데,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전체 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편애하는 중앙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다 하면은 전체적인 동의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탕평책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을 세울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밀유지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편애하는 고등학교 동창생들을 모아서 정변을 꿈꾼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리더십이라든가 지도자의 기본 자세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준비 과정에서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사를 두루서고 탕평책을 써야지, 자기 편애한 사람만을 주요 포스트에 앉혀가지고 그들 중심으로 비상계엄령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 실천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 과정에서 봤듯이 그 쿠데타라는 게 병력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병력으로 약 한 2,000명 정도, 일개 연대만이라도 죽기 살기로 그 동원이 되고 충성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충암고 동창생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은 무력을 가진 원시 집단이기 때문에 아주 무식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아닌 그 어떤 무자비성, 엄격성 이런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장군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은 장군들이 쉽게 말하면 똥별 같아요. 그 장군들이 어떻게 나올 적이라도 설사 국회에서 청문회 모욕을 받는 과정에서도 당당하고 그 뭔가의 위협적인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비리비리해요. 그래서 어제 그 느끼는 과정을 보면은 그 지금 군인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전혀 위험과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군들이 그 엄격하고 그 어떤 위협적이고 위험이 보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혼자 분석하기를 그 시절부터 군사정 그게 아마 그 육사생들이 88년 정도에 86년, 88년 정도에 그런 학번인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육군사관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입학 성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군 혹은 육군사관 생도들이 스스로의 자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 자부심이라는 게 그 청문회에서도 보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은 공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최고 지도자급으로 올라가면은 그 어떠한 공부도 조금 그 영향을 발휘하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 얼마 차이 아닌 그 성적이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중앙대학교에서 사법고시를 붙은 이재명의 살아온 흔적과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서울법대생이 살아온 그 흔적을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처럼 육군사관생도 출신의 장군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요즘 장군들에게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번 이 비상계엄령 과정에서 표시돼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하고 실행을 하면 성공해야 되는 게 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축구 경기를 해도 지면은 기합을 받잖아요. 전쟁에서 전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군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북두시민혁명군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령을 지켜보면서 정변이라는 힘의 행사조차도 국민의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군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군의 신뢰를 저하시킬 겁니다. 그 비상계엄을 성공을 시키고 무력시위로 후퇴하는 거하고 그런 그 삘삘거리는 조직폭력배 몇 사람들이 시위하듯이 유리창 깨고 진입하고 아무 일 없었듯이 손 털고 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쿠데타가 혹은 비상계엄령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가치를 떠나서 군의 행동으로서는 불가사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만약에 정말로 그 비상계엄령에 반대를 하면은 출동을 하지 말아야죠.
출동을 해놓고 비상계엄령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번 비상계엄령에서 보여준 군인들의 행동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패에 대한 북두시민혁명군의 어떤 감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자포자기식으로 즉흥적으로 행사를 한 행위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군인들의 어떠한 국민들의 신뢰조차 무너지게 되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 역사 소설에서 읽은 역발상 기계세 검찰총장으로서 승승장구하며 대통령까지 거머쥔 윤석열이 우미인을 얼싸안고 5강에서 자결하는 항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바라보면서 브루터스여 너마저도 라는 시저의 생애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그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인생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비상계엄령의 실행의 실패 원인은 준비 없었고 혹은 군부내 내에 서로 일치를 보지 못했고 아니면은 무력 시위에 거치려고 했던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비상계엄령이라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